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벌써 화요일이네요. 날씨 많이 덥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되게 오랜만에 산책을 했어요. 그동안 좀 너무 덥기도 하고 컨디션도 많이 좋지 않아서 산책을 못 했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걷지 않으니까 몸이 좀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침에 출근하다가 제가 원래 옆에 약간 이렇게 물 있고 강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호수나 바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산책로 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출근하면서 오는 길에 석촌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날씨도 더울 것 같고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산책을 하는 게 맞나? 약간 할 수 있나? 약간 그런 고민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조금 되게 천천히 산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지나치는 사람들보다 이제 가장 늦게 굉장히 천천히 걸었어요. 무리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걷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다가 갑자기 저희 딸이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발레를 되게 배우고 싶다고 해서 얼마 전부터 발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동작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 와서 알려주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저도 따라서 배우고 있는데 제가 막 그렇게 유연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좀 안 되는 동작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니 엄마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면 되는 거야. 엄마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굉장히 놀랐거든요. 제가 평소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긴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건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그 파견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루틴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요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에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출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바쁘니까 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러니까 좀 일에 매몰되거나 약간 그 생각이나 마음 같은 것들도 다 그렇게 좀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그렇게 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일찍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것들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업무도 시작하게 되고 하니까 정말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요. 그 아침에 기고를 좀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저기 관련해서 조금 관심이 있거나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기고를 좀 작성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불법 파견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비정규직 문제가 외환위기 이후에 정말 많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금도 너무 낮고 처우도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복지도 뭐 거의 이제 인정이 안 되는 부분도 많았고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면 그럼 이거 정규직가 아니어서 문제가 된 거잖아. 그럼 정규직으로 해볼까? 라고 해서 정부 정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졌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 부분의 이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관련해서 정말 많은 성과가 있기도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 중에 하나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거죠. 이제 과연 정규직으로 전부 채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본사 채용이 아니라 자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 용역 업무를 위한 그런 자회사 설립해가지고 그 자회사에서 정규직 채용하는 것이 정말로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냐 뭐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최근에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방법원 판결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어떤 거였냐면 어떤 A라는 이제 회사가 있었거든요. 공공 부문에. 근데 여기는 시설 관리 업무를 하려면 이제 보통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는 직접 채용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용역업체에다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사람을 뽑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직접 채용하기는 조금 부담이 크니까 다른 회사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시설 관리 업무를 맡겨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용역 계약 체결한 그 회사를 통해가지고 시설 관리 업무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업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업체가 바뀌는데 용역 업체가 바뀌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B라는 근로자분은 계속 이제 그 업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같은 시설 관리 업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업체하고 근로계약 체결하는 형식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러다 한참이 지나서 정부 정책이 이제 막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그러면 이 A라는 회사도 그래 그럼 우리도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했던 근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외주 업체 이렇게 소속된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해보자 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설 관리 업무에 관한 그 자회사를 설립을 하는데요. A가 100% 지분을 갖는 자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정말로 채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본사 홈페이지에다 공고문을 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할 건데 이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일환이고 자회사 소속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을 전환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해라 라고 한 거죠. 이 B라는 근로자분이 오케이 하고 이제 자회사 소속으로 돼가지고 지금까지 시설 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과연 이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본사로 직접 채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회사로 채용한 게 정말로 직접 채용이냐 혹은 뭐 이게 파견이냐 불법이냐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불법이다 그러니까 자회사로 채용한 것은 고용업무를 이행한 게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난다고 하면 정말 관련 산업에 많은 것들이 뒤바뀌게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이게 불법 파견이 아니고 자회사에서 고용업무 이행했다라고 한다면 현행 이런 지금까지 지원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채용해가지고 근무하게 했던 그런 회사의 어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회사 채용 방식이 정당하게 이제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많은 지위가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회사로 채용한 거는 고용근무 이행한 거야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회사를 채용을 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 봤던 게 공공부문의 이제 정책에 따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 파견, 즉 뭐 불법 파견이든 어쨌든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에서 그 일환의 하나로 자회사 채용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이게 용역인지 파견인지, 그러니까 즉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업무를 이 자회사가 정말 담당하느냐 아니면 A 회사가 그냥 자회사한테 전부 다 시키고 이 자회사는 전부 다 보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업무를 직접 지시하느냐 B 근로자에게 지시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법원의 사실관계를 봤더니 이 자회사 관련해가지고는 자회사가 전부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보고 없이 내부적으로 다 결정해가지고 이제 근로자를 근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는 거죠. 많은 것들을.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근로 장소도 분리를 한 거예요. A 소속 근로자하고 이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같은 곳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지휘 감독이 직접 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자회사로 채용한 건 정당한 거다라고 봤어요. 다만 이 이전에 자회사로 되기 전에는 용역계약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무조건 전부 다 이제 그 용역계약을 체결한 그 회사가 뭘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채용도 A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됐고요. 임금 인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임금 관련해가지고 자회사가 되기 전에는 용역계약 체결할 때 업체가 바뀌잖아요. 외주 업체가. 그러면 이 A 회사 소속 근로자가 B에게 직접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 어떻게 바뀔 거고 근로의 내용은 어떻게 바뀌고 임금이라든지 당신에 대한 처우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A가 결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소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제공할 때,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승인을 받았어야 했어요. 소모품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마저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그 용역업체가 정말로 자기들이 뭔가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면 B가 굳이 A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무조건 다 A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휴가나 휴게 같은 것도 무조건 다 근택 이런 거 다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할 때요, 업무 처리할 때 결과물들도 전부 다 되게 디테일하게 보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건 지휘 감독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아가지고 자회사 전까지는 파견이니까 그때는 이제 비교 대상 근로자라고 해서 같은 일, 동일 유사한 업무라고 하거든요. 그 업무에 종사하는 A 소속 근로자하고 급여를 비교해봐서 이제 부당하게 좀 적게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앞에, 그러니까 외주업체 있잖아요. 외주업체에서 파견의 형태로 일했다고. 근데 그 파견이라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파견의 허가 관련된 업종이 있어요. 파견이 가능한. 근데 이 시설관리 업무 당시에 이제 당연하게 그 파견 관련된 업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파견이면 고용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고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회사가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한 게 과연 정당하냐라는 거였죠. 그런데 정규직 전환 절차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회사는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 파견도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고용 의무 이행한 게 맞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심 결론이 이제 얼마 전에 났거든요. 근데 아마 예상컨대 2심, 3심까지 판단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관련 산업이나 근로자분들의 처우라든지 여러 정책이나 이제 그런 입법까지 또 관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정말로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도 조금 주목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한다거나 다른 사안이 있다거나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덥네요. 많이 덥고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까지 착용을 하고 다녀야 되니까 조금 걷는 거마저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좋은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